네.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은요, 여기 그림에서도 있듯이 붓꽃이라고 하는 꽃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숫자로 기록한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예제 데이터셋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붓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 예측할 때, 그 예측의 성능을 평가를 내릴 때, 어떤 알고리즘이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세토사인지 벌시컬러인지 이렇게 붓꽃의 종류를 예측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예제 데이터 셋이에요. 어, 저도 뭐 붓꽃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군요. 붓꽃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 그다음에 벌시컬러라고 하는 품종,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대요. 이런 품종들이 있고, 꽃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죠. 꽃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컬럼 이름에 페탈 혹은 세팔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페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붓꽃을 보면 꽃잎이 이렇게 작은 꽃잎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큰 꽃잎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꽃잎과 꽃받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작은 부분, 그러니까 작은 꽃잎을 페탈, 꽃잎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그 작은 꽃잎을 받치고 있는 큰 꽃잎을 세팔, 꽃받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품종이 작은 꽃잎과 그 꽃잎을 받치고 있는 큰 꽃받침, 세팔을 가지고 있어요. 페탈과 세팔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변수 이름 보시면 length, width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페탈 length, width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세팔 length, width 이렇게 되어져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측정을 한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벌시 컬러 같은 경우에 페탈은 요 안쪽에 요 꽃잎이죠. 요 꽃잎의 세로 길이를 측정한 게 length, 그 다음에 그 꽃잎의 요 가로 길이 중에서도 아마 제일 긴 부분일 거예요. 그거를 측정한 게 위드스. 그 다음에 세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꽃받침의 길이를 측정한 게 세펄 랭스, 꽃받침의 요 가로 길이를 측정한 게 세펄 위드스. 그래서 아마 변수가 4개가 있을 거예요.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불러와 보죠. 변수 이름을 아이리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번 라이브러리에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셋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고 왔죠? 전체를 다 출력해 보진 말고요. 일부만 출력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iris.head 앞에서 5개의 행을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앞에서 5개의 행을 출력을 했더니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란 뜻이고요.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이 스피시스 이렇게 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쪽에 5개를 출력을 해봤는데 스피시스 부분은 전부 다 문자열로 되어져 있어요.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 이 숫자들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 숫자의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5.1cm, 3.5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일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iris.tail 테일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끝에서 5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테일이죠. 인덱스가 149로 끝났어요.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했는데 149로 끝났어요. 그 얘기는 행이 몇 개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행이 150개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150개일 거고, 전부 다, 세펄 랭스, 꽃받침이니까 좀 길죠. 위드스는 길이보다는 작을 거고요. 꽃잎은, 페탈은 꽃잎인데, 꽃받침 위쪽에 있는 작은 게, 페탈이니까, 세팔보다는 조금 작죠, 랭스가. 위드스도 조금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품종을 보시면 버지니카라고 돼요. 스피시스라는 단어가 품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출력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위쪽에는 세토사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아래쪽에는 버지니카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물론,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섞여 있는데, 5개만 출력을 해보니까 우연히 정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렬되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럼 중간에 아마도 버지니카가 있는 벌시컬러라는 게 중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헤드나 테일을 출력을 해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컬럼은 몇 개인지, 각각의 컬럼에는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는지, 숫자 자료인지 문자열 자료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 보시면 돼요. 인포 메서드 호출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행은 150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150개. 인덱스가 0번부터 149번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된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컬럼은 5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컬럼 번호 0번부터 컬럼 번호 4번까지 컬럼 5개. 컬럼의 이름은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피시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행이 전체 150개인데 널이 아닌 자료들의 개수가 모든 컬럼이 전부 다 150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0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비어있는 컬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널인 값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타입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어, 4개의 컬럼은 플롯 64,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란 뜻이고요. 연속형 자료란 뜻이고,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브젝트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열. 문자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지 않죠. 그죠? 어, 팁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같으면 똑같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문자열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속성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오브젝트라고만 되어져 있으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속성은 부여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자열이다. 그렇게 해서 실수가 4개 컬럼, 그 다음에 문자열이 1개 컬럼, 그래서 5개의 컬럼이 있고 메모리는 6.5kB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되게 크지 않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요 정도는 크지 않은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러면 숫자 타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숫자 타입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describe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어, 문자열, 즉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는 컬럼 제외하고 이 컬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컬럼에 대해서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이 4개의 컬럼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보여주냐 하면 널이 아닌 자료의 개수,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1사분위, 중앙값, 3사분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펄 랭스는 꽃받침의 길이는
최소 3.3cm부터 7.9cm까지 분포하고요. 꽃받침의 가로 길이는 최소 2.0cm에서부터 4.4cm까지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는 1.0cm에서부터 6.9cm까지고요. 페털 위드스는 0.1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2.5cm까지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잎의 길이가 이게 길이죠. 여기가 너비. 이 너비가 0.1cm밖에 안 되는 그런 꽃잎 모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직접 보지 않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지 않고 이 숫자들만 가지고서 어떤 품종인지 예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이 데이터 프레임은 굉장히 우리가 예제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자열 데이터는 우선 떤 값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아이리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여기에 스피시즈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죠. 이렇게 하면 컬럼들만 쭉 선택이 돼요. 그죠? 이 컬럼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유니크. 이렇게 할 수 있죠. 유니크. 유일한 값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배열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제가 그 위쪽에서 인포를 볼 때 여기가 카테고리가 아니라 오브젝트라고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었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iris, species, 카테고리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즈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문자열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이 문자열이 카테고리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카테고리는 맞아요. 카테고리가 맞기는 하지만 카테고리라고 하는 설정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컬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얘를 쓸 수가 없고 유니크로만 거기에 있는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부여할 수 있어요. 문자열로 만들어진 컬럼을 카테고리라고 하는 성격을 거기다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 억세서 그리고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포에서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열들만 이런 속성을 쓸 수가 있고요. 인포에서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오브젝트라고만 되어져 있으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속성은 쓸 수가 없고 값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유니크로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어, 여기 팁스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카테고리라고 돼 있죠. 사실 성별이나 흡연 여부나 요일 같은 경우 전부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 플러스 거기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더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카테고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지금 인포에서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은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유니크로만 얘네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세토사가 몇 개가 있고 벌시컬러가 몇 개가 있고 버지니카가 몇 개가 있는지는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이리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여기에서 value count 이거를 하시면 각각 세토사가 몇 개가 있고 벌시컬러가 몇 개가 있고 버지니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때 이 value count가 리턴해 주는 거는 요 카운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운트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게 값이고요. values, 값들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값들에 붙어 있는 레이블,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게 빈도수잖아요. 빈도수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인덱스를 x축에, 그 다음에 values를 y축에다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보에 대해서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적당할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저장을 할게요. 뭐라고 저장을 할 거냐면, species coun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pecies count. 그리고 저장만 하면 출력이 안 되니까, 안 돼, 죄송합니다. 오타 났어요. species, species, 그 다음에 count. 이렇게 하면 출력까지 하겠죠. value count의 결과를, value count 메서드의 결과를 count 변수에 저장하고 count 변수를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코드는. 이해되셨죠? 이거 변수를 만들어둔 이유는 요 변수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 그리려고.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plt.bar잖아요. bar. 그리고 x는 x축에 표시할 거죠. x축에 표시할 거니까 species count의 인덱스. 그 다음에 height가 있죠. height는 species count의 values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plt.show. 이렇게 하니까 세토사 50개, 벌시컬러 50개, 버지니카 50개. 세 개가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막대의 높이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더 적은지 뭐 그런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예. 음. 이게 어, 막대 그래프는 언제 이용한다? 이런 막대 그래프, 바플럿, 바플럿이죠. 막대 그래프는 언제 이용한다? 범주형, 카테고리 타입,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빈도수를 표현할 때 가장 적당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다.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은지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적당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율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파이 차트라고 부르는. 요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시죠? 요런 그래프. 요거 파이 차트라고 불러요. 파이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세토사가 몇 퍼센트, 벌시컬러가 몇 퍼센트, 버지니카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비율로 파이를 그리는 그런 함수 그런 거를 파이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 그 비율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막대 그래프와 더불어서 파이 차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테고리 타입인 경우에, 범주형인 경우에, 파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플럿 모듈에 보시면,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대를 가로로 그릴 수도 있겠죠. 가로로 그릴 때는 함수 이름을 뭘로 쓰시면 돼요? 바 대신에 바 h라고 하시면 되죠. 바 h.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들 그 잘 써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네. 가로막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자, 그러면 스피시즈에 대한 시각화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 4개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4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죠. 그리고 이런 기술 통계량이 있죠. 최소값,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 자, 얘네들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까지 이 숫자들을 표시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래프는 박스 플롯이죠. 박스 플롯. 그렇지 않나요? 세펄 랭스의 박스 플롯 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세펄 위드스의 박스 플롯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래프 하나에서 요 숫자들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나씩 그릴 수도 있어요. 변수들마다 하나씩 하나씩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 최대값부터 최소값, 음, 최소값, 1사분위값, 그 다음에 중앙값, 75%, 3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음. 이거를 표시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죠. 박스 플롯. 변수 그리실 때에는 plt.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에다가 iris 세펄 위드스만 한번 그려볼까요? 세펄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펄 랭스 위드스 이렇게 랭스가 먼저죠. 랭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또 다른 방법은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그 다음에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를 다 그려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쵸? 그거를 다 그려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 배열을 만들어서 넘겨버리시면 돼요. 잠깐만요. 배열을 안 만들어도 되는지 한번 제가 요거는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아이리스,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에서 컬럼 이름들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컬럼 이름들을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이렇게 4개를 선택하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리스트로 만들어요. 리스트로 만드시고 리스트에다가 아이리스, 세펄 랭스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리스, 세펄 위드스가 있었죠. 위드스가 있었고 아이리스, 페털 랭스가 있었고요. 아이리스, 그 다음에 페털 위드스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박스 플롯이 어떻게 그려지나 볼게요. 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이죠? 그죠? 1, 2, 3, 4라고만 나오죠. 1, 2, 3, 4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제가 넣은 게 세펄 랭스, 그 다음에 세펄 위드스, 그 다음에 페털 랭스, 그 다음에 페털 위드스 이런 순서로 넣었잖아요. 그죠? 자, 이 밑에 축에다가 이렇게 1, 2, 3, 4라고 써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틱이라 그랬죠, 틱. 기억나세요? 네. 틱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마 틱 레이블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틱 레이블즈라고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세펄, 랭스. 우리 이 순서대로 세펄, 위드스, 그 다음에 페털, 랭스, 그 다음에 페털, 위드스.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리드 정도 넣어줄까요? plt.grid. 음, 그리드가 있는 게 뭐 더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박스 플롯 네개를 한꺼번에 그려봤어요. 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분포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얘기죠. 어, 꽃받침의 길이는 대략 4에서부터 8cm까지 분포를 하고요. 그다음 꽃받침의 너비는 대략 1에서 4cm까지 정도 분포를 하고요. 꽃잎, 꽃잎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꽃잎은 1cm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대략 1cm 정도군요. 1cm에서 7cm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잎의 너비는 요런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그 분포하는 범위가 가장 좁은 거는 세펄 위드스예요. 50%의 자료가 아까 150개가 있었죠? 150개 중에 50%면 75개일 거예요. 75개의 꽃들이 붓꽃이 전부 다 요 사각형 안에 75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나머지 75개 중에서 절반은 이 위쪽에, 나머지 75개 중에 절반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장 그 분포하는 그 범위가 가장 좁은 게 세펄 위드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페털 위드스도 전체적인 범위는 좁은 편이긴 한데 그 50%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범위, 50%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보면 세펄 위드스에 비해서는 페털 위드스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페털 렌스는 정말 꽃들에 따라서 정말 짧은 거에서부터 꽃잎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거에서부터 꽃잎의 길이가 굉장히 큰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존재하는 거는 세펄 위드스만 아웃라이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세 개의 변수들은 아웃라이어가 없어요. 아웃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음, 요 박스 크기에 1.5배만큼 위쪽으로 더하거나 아래쪽으로 빼겠죠? 근데 수염이 그거보다 짧게 그려진 이유는 여기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치가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 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 길이의 1.5배를 더하게 되면 아마 요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수염이 거기까지 자라지 않고 중간에서 딱 끊긴 이유는 여기가 페털 랭스, 꽃잎 길이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분포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포를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음,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안 되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X를 아이리스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리스 점 컬럼즈 끝에서 두 개까지 해서 두 개까지 1, 2, 3 끝에서 한 개까지 한 개까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틱 레이블즈는 아이리스 컬럼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개 제외하고
요렇게 그려도 똑같은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세요? 위쪽에 있는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씩 썼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펄 랭스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펄 위드스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페털 랭스 컬럼,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페털 위드스 컬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만 썼고, 여기서도 이렇게만 썼어요. 코드 이해되세요? 무슨 일을 한 건지.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려졌죠. 무슨 일을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은 뭐죠? 행에 붙어 있는 행의 인덱스를 얘기를 하죠.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는 행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0번부터 149번까지 150개의 숫자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시작값 0번부터 150보다 작은 숫자들까지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이 자동으로 부여가 된 게 인덱스. 우리 데이터 프레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이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 그죠? 자, 컬럼은 뭐라고 하죠? 컬럼즈라고 하죠. 컬럼즈. 자, 컬럼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인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는 컬럼 이름들을 문자열, 배열로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문자열, 배열로 가지고 있는 객체.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배열이니까 인덱스 쓸 수 있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어. 컬럼스의 인덱스 0번 그러면은 세펄 랭스라고 하는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 인덱스 1번 그러면 세펄 위드스라고 하는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 뭐예요? 배열에서 슬라이싱 아니에요? 슬라이싱? 앞에서 몇 개 뽑겠다? 앞에서 두 개 컬럼 이름 뽑겠다잖아요. 앞에서 두 개의 컬럼 이름 뽑겠다. 앞에서 두 개의 컬럼 이름 뽑으면 세펄 랭스하고 세펄 위드스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는 제일 마지막 컬럼 이름 제외하고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한 개 컬럼 제외하고 전부 다 선택하겠다죠. 이거 배열의 슬라이싱이에요. 배열 ND 어레이 슬라이싱을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내용. 그죠?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맞아요? 문자열 4개로 이루어진 배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 4개로 이루어진 배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팁 레이블은 뭘 준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 4개를 갖는 배열을 팁 레이블로 준 거예요. 요건 이해되시죠, 이제?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음. 그럼 앞에 있는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문자열 한 개를 쓰면 컬럼 한 개를 선택해 준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나 배열을 주고 여기다가 세펄 랭스 그다음에 세펄 위드스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 두 개를 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 개를 선택해 주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수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 무엇을 넘긴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나 배열을 넘겨준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배열을 쓰는 위치에, 그죠? 리스트를 써야 되는 위치에 요거 컬럼 이름 4개가 들어있는, 컬럼 이름 4개가 들어있는 저 배열을 넘겨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몇 개를 선택하겠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어, 세펄 랭스라고 하는 컬럼 1개, 세펄 위드스라고 하는 컬럼, 페털 랭스라고 하는 컬럼, 페스털 위드스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박스 플러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려줄 거고요. 세 번째 컬럼을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려줄 거고, 네 번째 컬럼을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공부했고,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라는 슬라이싱을 공부를 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1개를 선택하는 방법,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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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보다 요게 조금 타이핑하는 게 좀 적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다. 되셨습니까? 음. 요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이거는 우리가 품종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150개의 꽃들에 대해서 150개의 아유리스라고 하는 꽃들에 대해서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본 거고요. 본 거고 만약에 품종별로 아이리스의 아이리 붓꽃이라고 할게요. 붓꽃의 품종별로 품종별로 세펄 랭스만 한번 볼까요? 세펄 랭스의 박스 플롯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품종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아까 그림 봤잖아요. 사진 보셨죠? 사진. 음. 제가 세펄로 하기로 했나요? 페털로 하기로 했나요? 세펄로 하기로 했군요. 세펄로 하기로 했군요. 좋습니다. 그럼 세펄로 하죠. 자, 어,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면,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세펄은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음. 그러니까 세토사에서만 세펄 랭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는지, 그 다음에 벌시 컬러에서만 세펄 랭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는지, 그리고 버지니카에서만 세펄 랭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는지, 그러니까 품종별로 이 꽃받침의 길이라고 하는 게 분포하는 범위가 비슷한지 다른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꽃, 꽃받침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꽃받침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품종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가 나중에 목표이기 때문에 품종별로 세펄 랭스가 서로 다른 분포를 갖는지, 다른 그 경향을 갖는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다는 얘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토사의 부분 집합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벌시 컬러의 부분 집합 찾아야 되고, 버지니카의 부분 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 부분 집합들 안에서 세펄 랭스의 박스 플롯들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얘는 어떤 용도로 만든 거냐면 음, 품종별, 품종별 세펄 랭스, 세펄 랭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변수고요. 자, 우리는 세 가지 품종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품종은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or 반복문 쓸 거예요. 스피시즈의 첫 글자 S라고 쓰겠습니다. S.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아이리스, 컬럼 이름은 스피시즈, 여기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으면 되죠. 자, 일단 프린트만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품종의 첫 번째 값은 세토사, 품종의 두 번째 값은 벌시컬러, 품종의 세 번째 값은 버지니카예요. S라고 하는 변수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어, 반복문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 반복되는 거예요. 품종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세펄 랭스 줄여가지고 SL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SL. SL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품종을 찾는 거잖아요. 아이리스 점 스피시즈가 같다. 뭐랑 같다? 자, 뭐랑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S죠, S. S가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세토사만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에서는 똑같은 코드가 버시컬러만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에는 똑같은 코드가 버지니카만 가지고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컬럼은 세펄 랭스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찾아진 컬럼을 어디에다 넣자? 데이터에다가 어펜드 하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는 세펄 랭스가 몇 개 들어가요? 몇 개의 세펄 랭스가 들어갈까요? 세 개가 들어가겠죠. 세토사의 세펄 랭스가 들어갈 거고, 버지니카의 세펄 랭스가 들어갈 거고, 버지니카의 세펄 랭스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스 플러스로. plt plt 박스 플러 그리고 x에는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데이터를 주시면 되고 틱 레이블스에는 아이리스 우리가 순서가 유니크한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스피시즈 그리고 유니크 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plt.show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요. 유니크 메서드 호출해야 되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이 Y축, X축은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은 따로 레이블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Y축에 나오는 숫자들이 뭔지는 레이블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측면에서. 그래서 Y 레이블. 우리가 그린 거는 세펄 랭스만 그렸죠. 세펄 랭스.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까지 표현이 되겠죠.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버지니카가 꽃받침이겠죠. 정확하게는. 꽃받침이 제일 커요. 그죠? 길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세토사는 작은 꽃들이에요. 세토사는 크기가 작은 꽃들이고, 버지니카는 크기가 큰 꽃들이고요. 벌시컬러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영역은 세토사와 벌시 컬러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쵸?
어.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아래쪽만 보면 여기는 세토사만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이쯤은 벌스 컬러만 있는 부분이죠. 이쯤은 버지니카만 있는 부분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세펄 랭스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꽃받침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크게 나오면 버지니카일 가능성이 크고, 작게 나오면 세토사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거를 박스 플롯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이렇게 그 출력해서 봤잖아요. 출력해서 보면서 숫자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니까 아, 세토사는 작은 꽃, 버지니카는 큰 꽃,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숫자만 보면 숫자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얘네들이 싹 그려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딱 그려보면 그래프를 눈으로 보게 되면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다른 변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세펄 랭스가 아니라 세펄 위드스를 가지고서도 비슷하게 품종별로 박스 플롯을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 아니면 페털 랭스나 페털 위드스, 꽃잎의 길이나 꽃잎의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특징들을 찾아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우선 여기까지 해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 그래프는 박스 플롯만 그려봤어요. 네, 다른 거 안 그려보고 막대 그래프도 하나 그려봤구나. 막대 그래프 하나랑 박스 플롯들만 좀 그려봤습니다. 음. 어떻게 분포하느냐? 각각의 변수들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 다음에 품종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아, 최소값이 이렇게 되고, 최대값이 이렇게 되고, 중앙값이 이렇게 되고, 경향들이 보이죠? 경향들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코드 중에서, 네, 박스 플롯에서는 네, 각 품종이 몇 개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이게 50개를 그린 건지 100개를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품종별로 몇 개가 있느냐는 그거는 뭘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죠. 세토사가 50개가 있다. 버지니카가 50개가 있다. 벌시컬러가 50개가 있다. 이거는 막대로 그리는 거죠, 막대로. 막대나 파이 차트. 막대나 파이 차트.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할까요? 아닌가? 15분. 네. 네. 잠깐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몇 가지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